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그 정사일주분들과 관련해서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새해 운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 제가 올렸던 죄송합니다. 지난번 제가 올렸던 그 영상도 있지만 계속 이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정사일주분들 늘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한번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일단 두 개의 사화가 이제 이렇게 나란히 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아시겠지만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이 사화가 되겠죠. 정사일주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 무경병 이렇게 이제 지장간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무경병 이런 식으로 지장간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잠시만요. 자 이 부분 이제 을경합금이죠. 이렇게 을경합금 이런 식으로도 합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나머지 6글자나 대운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합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재성의 크기가 그러니까 정화일간 입장이니까 정사일주 입장에서는 재성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파이가 커지는 거죠.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실을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결실로 가져갈 수 있는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좋은 지점이 확인이 되고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언급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재성이 과연 자,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재성의 크기가 커지는 건 맞다. 맞는데 재성이라는 거는 경금을 쓰는데 당연히 그죠? 경금을 쓰면 좋은 거기도 하고 경금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럼 재성이 이제 커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이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재성의 크기가 과연 향후 몇 년까지로 보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하나의 결실을 이루려고 하실 때 대표적인 게 사업일 테고 왜냐하면 재성적인 측면에서의 결실은 사업이 대표적인 게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재성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에 얻게 되는 그 결실이 앞으로 언제까지 그 정도 규모가 계속 유지되거나 커지는지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커지긴 커진다까지가 이제 된 거죠. 자 보시면 을사 그죠? 병호 그죠? 정미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까지 옵니다. 그죠? 무신 그 다음에 이제 기유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경금을 재성으로 쓰게 되는데 사화가 이제 12운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재성의 크기를 봐야 되니까 12운성으로 향방을 보면 여기가 생이거든요. 재성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경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금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가, 재성의 크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재성의 크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요, 그죠? 그 다음에 대, 그죠? 그 다음에 록, 그죠? 록,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성의 크기가 향후 지금 앞으로 내년 포함해서 한 5년간 25, 26, 27, 28, 29년까지 재성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의 크기 내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년에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혹은 재물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일이 잘 풀려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최대, 지금 제가 여기다 최대라고 쓸게요.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좀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면, 일단 제가 살펴본 건 재성의 크기만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성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득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재성이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정사일주 분께서 이제 정화일간이니까 여기 계신데, 재성을 제가 커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라고 쓸게요. 여기다 최대 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제가 뭐죠? 전제가 내년에 일이 잘 풀리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내년에 예전보다 잘 풀리고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그 결실을 누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혹시 5년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데 5년 후에는 사실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많아지는 해가 또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운이 좋기는 좀 힘들거든요. 물론 대운이 받쳐주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운이나 원국에서 받쳐주면 나머지 6글자에서 받쳐주면 그게 이제 좀 조금 경감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5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내년에 괜찮으면,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내년에 괜찮으면 5년까지는 어느 정도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신강해질 수 있는, 내가 신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나의 신강함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나의 신강함은 그러면 몇 년 유지돼?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재성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인마이 포켓을 하려면 내 걸로 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강한 구조, 재성에 있어서는 신강한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지금 뭘 살펴보려고 하죠? 그러면 신강함이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5년만 놓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신강함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살펴보는 건 끝났습니다. 자, 이 사화를 만나면 정화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자, 제가 다시 밑에다 조금, 그래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쓸게요. 자, 을사, 병호, 그죠? 정미. 제가 이거 지금 왜 하냐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년하고 연결성이 있고,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이유가 있겠죠. 그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사일주 분들은 내년에 금전적인 향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최대 5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일간이시니까 이 정화일간이 계속 신강함 혹은 극신강함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재성운이 좋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정화는 록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가 5화 자리에서 록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왕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그죠? 관대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욕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자리죠. 그러니까 생욕대록 왕, 이런 식으로 됩니다. 록자리부터 잡는 거고, 역행한다는 거. 그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역행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신강함 살펴보겠다는 거였잖아요. 자, 신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강합니까? 언제까지? 자, 보세요. 내년 괜찮죠? 정화의 그러니까 신강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 괜찮죠? 왕지니까 아주 좋죠. 신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되면 재물로 바로 내가 인마이 포켓 내 통장에 바로 또 꽂힐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 괜찮죠? 26년 괜찮죠? 그 다음에 27년 관대 자리니까 또 괜찮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서 좀 힘이 약해지죠?
생욕대에서, 자, 이 생욕대로 이렇게 읽는데, 생욕대. 이 욕지하고 생지는 좀 약합니다, 힘이. 재성을 득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두 개로 나눠보면, 앞으로 25, 26, 27은 신강함이 유지가 되지만, 28, 29에서는 신강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아까 잠시 오른쪽을 봐주시면 재성은 최대 5년까지 강한 게 거의 확실한데 거의가 아니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확실하죠. 그러나 신강함은 최대 3년까지가 신강함이 유지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때 뭐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앱을 한번 이제 우리 사주팔자 요즘은 볼 수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이제 명식을 볼 수 있잖아요. 명식을. 그걸 보시면 뭐 신강한지 극신강한지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주 원국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원국이 신약하시거나 극신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은 3년 정도까지만 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3년 정도까지만.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28년, 29년 정도 됐을 때는 조금 이 규모를 축소하시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앱을 보셨는데, 내가, 앱을 보셨을 때, 원국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8글자 전체를 말합니다. 8글자 전체를 딱 봤더니 내가 신강에 또 극신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5년 내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결론은 뭐죠? 신약하신 분들은 3년 정도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좋게 나아갈 아주 희망이 있는 아주 좋은 단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강하시거나 극신강하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우리가 한번 강하게 트라이 해볼 만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좋은 기회장이 열리고 결실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1차적 결론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신약하시다, 좀 앱을 확인하셨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나는 신강이나 극신강이다. 그러면 앞으로 3년, 그 다음에 신강하신 분은 앞으로 5년, 스스로 이제 이루고 싶은 바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있으실 때, 결실적인 측면에서는 재성의 운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풀려갈 걸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방법론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방법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약한 게 나쁘고 신강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더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그럴 뿐인 겁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단정 짓고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좀 이제 되게 다각도로 입체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잘 쓰면 그것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거나 그렇게 너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5년 이거 이렇게 좋게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뭐 다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고 또 내가 안 좋은 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노력은 하셔야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는 만약에 조금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거나 나는 3년으로 좀 양이 안 차.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식상운을 잘 쓰셔야 돼요. 식상. 왜냐면 식상이 재성을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방법론도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식상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정사일주분 자체가 신강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거의 간요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요지동에 거의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간요지동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신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식상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식상을 활용하신다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었던,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요약을 해서 이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주 6글자하고 대운에서 식상이 좀 약하게 들어오는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절차를 중시하셔야 되고 식상을 쓴다라는 건 과정을 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급함을 버리셔야 되고 뭔가 빠르게 성취하려는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식솔들, 그러니까 나랑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만의 틀에 박힌 생각을 계속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생각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견해가 높다면 한 번 정도는 더 경청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상을 잘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에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식상을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신다면 이제 수다, 좋은 의미로서 수다입니다. 이거는 아시죠?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수다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많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친밀한 사이와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의 대화를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강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이 부분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서 5년까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결론을 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좀 새로운 테마인데, 여기 보시면 자 왼쪽 상단을 좀 봐주실까요? 이게 병화가 있죠. 병화 이렇게 병화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화일간이시기 때문에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뭐죠?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거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이중성. 그러니까 협력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경쟁자이자 내가 가질 줄 알았던 내가 100% 내가 어떤 결실을 내가 손에 거머쥘 줄 알았는데 내 걸 뺏어가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재의 등장이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겁재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협력할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사일주분 자체는 경쟁 속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시거든요. 정사일주분 자체가 경쟁 속에서 많은 성장과 어떤 성숙함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는 사실 둘째가라면 서럽죠. 경쟁을 잘 하십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만약에 능수능란하게 나는 경쟁을 해왔고 경쟁 자체에서 내가 거의 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 어떤 뼈아픈 실책을 내가 해서 그걸 놓쳐본 적이 없어. 결실을 내가 놓쳐본 적은 인생에서 거의 없어.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년에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정사일주 분이신데 겁재를 많이 이렇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 사주팔자 자체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 전반을 회상해 보셨을 때 과거를 회상해 보셨을 때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약간 인생에서 비중 있는 사건에 있어서 내가 90% 정도 성취를 다 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누군가가 완결이 되는 어떤 것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100%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뺏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잔뜩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만만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경금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취하려고 있는 타겟팅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금 현재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내 옆에 협력자라고 있지만 협력자라는 모습을 하고 나한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를 특히 더 조심해 주시면 좋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라든지 뭐 그렇게 유치한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정당당하게
어떤 언제든지 내가 이 결실을 맺게 될 줄 알았는데 뺏길 그 여지를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여기 써볼게요. 가운데에다 나의 공로를 나의 결실을 본의 아니게 뺏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상황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사회에서 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뭐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 그렇고, 남녀 불문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정리를 쫙 한번 제가 이제 항상 해갖고 오는데 쫙 한번 이렇게 풀어보니까, 드릴 말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항상 또 감사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사사 보이죠? 사사. 왼쪽 밑에 쓸게요. 이 사하고 사가 나란히 왔죠? 그럼 이게 형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개연성입니다. 이거는. 사사형의 경우에는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 그러니까 지금 법률 문제가 이렇게 뭔가 문제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그럼 내년에 그게 어떤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악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어떤 법률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하고 미리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미리미리.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경제활동 사업하시거나 이럴 때 꼭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는 좀 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진짜 조급해짐이 많아지거든요. 빨리 결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유입니다. 과일이 다 익기도 전에 과일을 이렇게 따서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빠르게 결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정말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경쟁자한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믿을 만하고 가장 최측근이지만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신뢰를 100%, 전체 1000%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라든지 좀 지혜로운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왜냐면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시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를 꼭 한번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하고 사가 나란히 올 때는 타당성하고 객관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빨리 쾌속적으로 그냥 뭔가를 빨리 자기가 쟁취하려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좀 침착하게, 그죠? 좀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침착함 써볼게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침착성을 좀 유지하려고 스스로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내용은 어떤 거든 간에 참고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좋은 결실이 이제 시작될 거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이제 3년 갈지 5년 갈지는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사일주분들한테 자체한테는 되게 좋은 시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이게 사화가 나란히 들어올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법률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타당성, 객관성 면밀히 살펴보시고 합법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합법성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좀 침착하게 뭐든 침착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제가 감사드리는 분들이라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많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잘 정리해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차고 밝고 그렇게 명랑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